실장이나 나나 이제 올드머니는 틀렸어. 원래 부자였어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시즌2 트렌드 줍줍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 달 정도 쉬려고 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전엔 어떻게 했냐면 주말을 갈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승인을 받고 회사 생활 안으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되겠죠? 제가 요새 유행하는 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세주의 세계관은 세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슬픔이나 비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행복, 희열 이런 것들 좀 덧없다. 이런 약간 냉소적인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의 대중적인 삶의 태도가 이거에 공감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단 수치를 보면 교보문고에서 이게 종합 1등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작년 2023년 1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요 한 권만 지금 3월 기준으로 한 20만 부 가량 팔렸다고 들려요.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란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적 의미로 그 저자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책들이 뭐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들이 과거에는 전혀 없던 현상이죠. 작년 그 시즌 1 그 영상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뤘던 베스트셀러에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로 제가 40대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쇼펜하우어의 흥행도 이 현상의 연장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나 쇼펜하우어를 다룬 책들의 구매 독자층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40대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40대들이 2023년도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원띵, 더 원띵이라고 하는 책에 이어서 2024년도에는 쇼펜하우어에 탐닉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외부 활동 위축되는 지금 불황의 시대라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책들이 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내면을 성찰하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40 이후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안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다. 40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 책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지금은 외부의 활동이나 사람들 만나고 자기 영역을 확장할 때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때라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0대들이 움직이게 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청년기나 청소년기였던 20년 전에 IMF가 경험했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2030은 그 경험 자체가 없어요. 이 불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굉장히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걸로 사람들은 전망을 하고 여기에 스스로에 대한 태도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2030의 태도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더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나 의미 부여를 하는 쪽에 삶의 철학에 집중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쇼펜하우어를 참조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은 1년 이상은 베스트셀러의 자기 성찰이 대세가 되는 출판 시장이 압도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하는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저자가 가족에 큰 상처가 있어요. 상처라는 게 이제 가까운 형의 죽음이죠. 이 형을 엄청나게 따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형을 따라서 하고 살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형인데 이 형이 27인가에 암으로 죽어요.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뉴요커였던 이분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경비원 일을 10년 동안 합니다. 이후에 그 상처 있는 상태에서 숨어든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에서 그 수많은 오래된 미술관에서 작품하고 교감을 해요. 일상에서 이 작품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중세에도 사람들이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경비원으로 있는 그 미술관의 아주 고요한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의 의미로 일상을 재해석하는 걸로 받아들이죠. 이런 식의 맥락도 쇼펜하우어의 대열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책들이 대세가 되는 시장이 최소한 2024년은 진행될 것 같다. 두 번째는 평균적 삶에 대한 필요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고객님 요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현실의 삶과의 괴리감이 있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있으니까 SNS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평균적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주는 피로감 때문에 여기 보면 중간만 돼도 괜찮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 라이프 스타일이 누군가와 이제 과시적인 관계적인 삶을 피해서 혼자 OTT 틀어놓고 하이볼 말아서 마시는 삶. 이전에는 굉장히 재미나 의미가 없던 대상이었어요. 그런 활동에 스스로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전망은 이런 거예요. 트렌드 책을 찾아보면은 뭐 육각형 인간 해가지고 외모, 학력, 자산, 집안, 성격, 특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유행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드머니라고 지금 당대의 부자가 아니라 전통적 부자였죠. 올드머니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게 트렌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랑은 배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도적 소비자들의 트렌드라 하는 거에 팔로업을 개인들이 끊는다는 거예요. 1%의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드머니를 추구하는 삶 있어요. 또 하나는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삶 있어요. 명문대생 중심으로. 요걸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대중소비자들이 비중하고 50% 내외의 대중소비자의 삶이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업을 하지 않으면 대중시장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아요. 육각형 인간이든 올드머니든. 이렇게 되면 선도 소비자의 욕망이 대중 소비자의 욕망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선도 소비자를 관찰함으로써 대중 소비자의 삶을 예측하거든요. 그런 전망을 대중이 다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국소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어요. 참고로 이게 책 광고가 아니에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여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계절이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자연의 일부이며 단단한 참나무나 아주 작은 청개구리처럼 자연의 순환에 영향을 받는다. 인내심은 우리가 이런 자연의 연결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를 타기 때문에, 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그렇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기 의미부여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확 제가 끌리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리는 법이다.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그 시간을 견디지 않으면 이 고민은 또 올 수 있습니다. 삶은 그만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참을 수 있는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에 꽂히는 분이 있다면 요거 한번 참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시즌2 시작됐고요. 명칭과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 줍은 사는데 아마 뭐 회사 이름이 들어가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일이 됐기 때문에. 근데 트렌드 정보를 정리를 해가지고 재미와 의미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채널의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기본이잖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